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왈칵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왈칵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특수부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셀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특수부대에서는 미국 군부대 역사상 최초로 단체 해외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진행되는 실전 훈련에서 꽤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저희 특수부대는 일반 병사들은 물론 저희 부사관과 장교들 전원단체 해외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의 해외 휴가 포상이었지만 저와 함께 휴가를 발령받은 약 10명의 팀원들은 꽤나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수부대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무조건 해외로 단체 휴가를 나가야 했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원들이 다수였고 대체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교 팀원들 중 유일하게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한 달 동안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던 말이는 자기가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간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며 저희를 설득하더군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동료들은 한국은 아시아 나라가 아니냐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를 반대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마리의 말을 믿고 장교 동기들을 통솔해 약 일주일 뒤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팀원들이 한국을 꼭 가야 되냐는 말과 함께 미국과 유럽권의 다른 나라들도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은데 왜 굳이 한국이냐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약 10시간 뒤 인생 처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저와 팀원들은 처음으로 한국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30분이 넘도록 공항에 입국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그런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미국 공항의 약 10배 정도 되는 크기는 물론 단순한 공항이 아닌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기술력을 공항에 압축시킨 듯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놀라웠던 것은 미국 공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공항 내부의 거대한 쇼핑몰과 식당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공항의 시설들이 그저 단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미국의 공항에서는 심각한 치안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쇼핑몰과 식당들은 경찰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도 없고 주인들은 가게 문을 열기도 힘든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가게를 지키는 경찰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쇼핑몰과 식당을 이용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아무런 경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 아니냐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저와 같은 정식 군인들조차도 공항이나 기차역, 심지어 버스터미널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지나갈 때에는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소지품이나 가방을 지키기 위해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걷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 우리들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들 편안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 장교 동료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처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왜 한국 공항에는 마피아처럼 보이는 범죄자들이 전혀 없는 것이냐며 얼굴에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 일주일간의 단체 휴가였기에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했던 저와 팀원들은 먼저 한국을 경험했었던 마리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당시에 한국인 사장님을 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수기 시즌이기에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잠시 직원에게 맡기고 쉬고 있다던 말이에 한국인 친구 연수 씨는 군복을 입고 있는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마리와 같은 군인이냐며 놀라워하셨고 저희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수 씨와 간단히 한국공항의 카페에서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저희 장교 팀원 중 한 명이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팀원의 군복 바지를 올려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약 한 달 전 훈련을 하던 도중 다쳐서 깁스를 했던 다리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부은 상태로 붕대에 압박당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주위에 병원이라고 할 만한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미 공항을 어느 정도 빠져나와 출구에 있던 카페였기에 더욱 의료 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미국 부대에서 배웠던 구급법을 통해서 일단은 강제적으로 팀원의 깁스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했으나 깁스가 다리에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손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를 바라보고 있던 현수 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다리가 아픈 동료를 업고 자신을 따라오라며 눈앞의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봐야 이동 시간만 길어질 뿐 동료의 다리에 압박감만 더해진다는 생각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앞서가고 있던 현수 씨에게 지금 차를 타봐야 소용이 없는데 뭐 하는 것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말았죠. 하지만 현수 씨는 저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일단은 현수 씨를 따라 달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현수 씨가 저희를 안내한 곳은 한국의 지하철 시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국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병원이라고 적힌 자동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하철과 공항이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지하철을 이끌어온 것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동료를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현수 씨를 따라 지하철 긴급병원으로 들어간 뒤 저희의 군인 여권을 보여주고 다급한 치료를 지하철 직원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다리가 아픈 팀원의 치료를 기다리며 병원 밖을 빠져나와 어떻게 지하철 입구에 이런 치료시설이 있는 거냐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던 현수 씨가 병원 밖으로 나오더니 동료는 미국 병원에서의 잘못된 깁스 방법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단순한 증상이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외국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한국의 지하철 몇몇 곳에는 이처럼 지하 긴급병원이 건설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지하철과 공항이 그저 단순한 지하도와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한국의 도시 인프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병원까지 있다니 한국에서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굳이 미국에서처럼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근처의 병원을 방문하기만 하면 된다니 저와 동료들조차 진짜 후진국은 바로 미국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리가 아프다던 팀원은 미국 군병원 의사의 실수로 이상한 방법의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들마저도 미국이 얼마나 황당한 후진국 도시,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경이었죠. 다행스럽게도 동료는 한국인 의사분의 긴급 처치를 받아 올바른 방식으로 다리 깁스를 조절할 수 있었고 걸어다니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쿠션이 부착되어 있는 신형 목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수 씨는 병원비가 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결제를 해주겠다면서 그래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리에 깁스까지 바로잡고 목발까지 받았는데 5만 원이라니 미국이었으면 5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올 치료였을 텐데 말이죠.
저와 동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현수 씨에게 그 가격이 맞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미국에서는 저와 동료들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료 비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음에도 단순 의사와 증상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4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심지어 이에 더해 직접적인 치료라도 받으면 60만 원도 쉽게 보는 금액인데 한국은 모든 진단과 치료 그리고 추후 방지 의료 도구까지 다 받아도 5만 원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군인으로 오랜 시간 근무한 저와 동료들은 부대와 계약되어 있는 1급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정도인데 저희처럼 군인이 아닌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은 몸이 아프면 그저 자동으로 몸이 나을 때까지 병원을 가지 않고 버티기만 하는데 이런 상황을 한국인들이 알면 정말 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 씨는 저희의 이런 하소연을 듣더니 외국에서는 의료 비용으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한국에서는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긴급하고 손쉬운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아프면 바로 말하라며 가슴 따뜻한 위로까지 해주시더군요. 그 이후 저와 동료들은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냐며 무시하던 동료들은 어느샌가 눈을 반짝거리며 한국의 길거리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고 다리가 아팠던 동료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오지 못했으면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현수 씨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즐거운 휴가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가족들과도 다시 가보고 싶다면서 한국으로의 휴가를 준비하는 대원들도 생겼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게 되어 너무 행복했고 저도 조만간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제가 자랑을 좀 많이 해뒀거든요. 다들 기대가 엄청나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조만간 다시 꼭 갈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리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음번 여행에서도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전하는 채널 왈칵이었습니다.